붙일 수 있을 만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니까 한 달치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아니 이게 말이 돼. 이게 진단을 하고 증상에 따라서 약을 줘야지 마약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아니라 마약 판매상하고 이게 뭐가 다르지? 예,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의료용 마약, 그죠? 마약이라는 거는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는 한의사치고는 꽤 많이 겪어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써봤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접할 기회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중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암 환자분들 정도 되는 사람들을 봐야만 어떻게 보면 의료인의 범주인 저희들조차도 만나볼 수 있는 게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그리고 한약들 중에서도요, 어떤 도핑이나 이런 데 좀 걱정이 돼서 조심해서 써야 될 약재들 중에서 뭐 마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거피라 그래서 껍질에 마약 성분이 이제 이런 진통 성분, 이런 도핑에 걸리는 성분들이 있는 그런 걸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요게 전국 하수 처리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해가지고 해보니까 거기서 막 마약 성분들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는 누군가 처방을 해줬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뭐 양귀비나 이런 거 누가 재배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자연 속에서 재배가 되는 걸 사람들이 막 따서 먹었다 치자고요. 그래,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펜타닐이라고 하는 엄연한 화학약품이란 말이죠. 그 약품 자체가 유통이 됐다는 거는 누군가가 진짜 무슨 뭐 콘크리트 같은 뭐 시설 제대로 안 된 데서 막 불법으로 만들어서 파는 것도 물론 있겠죠. 있겠는데 다큐멘터리도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기자분이 처방전 하나 갖고 메디컬 건물 하나를 삥 돌면서 했더니 뭐 물론 어느 정도 과장은 있었겠지만 4, 500개 알 4, 500개면은 그죠? 엄청난 양의 진통제를 단순히 통증이 어떠세요? 1에서부터 10까지 표현해서 구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바로 펜타닐 처방해주고 얼마만큼이요? 의사가 제한을 해주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이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렇게는 보험이 안 되니까 비급여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냥 돈 주면 해줄게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쾌락이나 아니면 진통을 해서 일상생활이 망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의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의사협회 분들도 그렇고 나라에서도 그렇고 당연히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재를 강력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뭐 제가 뭐 일개 한의사 그죠? 이런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뭐 나라의 정책이 바뀔 건 아니에요. 뭐 나라에서 마약을 때려잡는다고 하니까 잘 잡겠죠.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왜 저는 이 주제를 갖고 왔느냐? 여러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저 또한 문제고요. 그게 뭐냐면은 어디가 안 좋잖아요. 어디가 안 좋으면 그거를 감추기 급급하면 안 돼요. 감추기 급급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가야 되는 게 의료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어때요? 굉장히 빨리빨리. 물론 그것 때문에 경제 대국을 이루었고, 그죠? 막 원조받던 나라에서 G7, 뭐 그죠? 뭐 G10 막 이런 식으로 최상위권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부작용이 있었죠. 난링공사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부분에서 괜찮게 당장에 내가 피곤해서 걸린 병인데 그걸 갖다가 각성을 시켜주는 거.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부스터 음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들 자꾸 먹는 그것 또한 사실상 몸 입장에서는 마약이랑 다를 바 없습니다. 계속 중독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안 들어오면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어떤 거죠? 커피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고카페인 음료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당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열이 나면 어때요? 아,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져서 내 몸에 36도 오버라고 하는 항상 일정해야 될 온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몸에서 바이러스가 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려고 몸에서 온도를 올리는 겁니다. 싸우려고. 근데 해열제를 바로 써버리죠. 그러면은 온도가 떨어져 버리죠. 그럼 바이러스랑 싸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지죠.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밖에서 싸워요. 싸우면은 뭐 때문에 싸우는지를 보고 경찰을 불러주던 뭐를 하던 해가지고 해결을 해줘야 돼. 거기다 그냥 찬물만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해결돼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질병을 대처해 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떤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극단적인 약의 의존성이 높고 이런 내성이 생긴다고 얘기하는 분들, 내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 알면서도 계속 드세요. 그런 게 뭐 있어요? 고지혈증약,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들이 요새는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봐도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식습관을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상반되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노력만 조금 하면, 전문적인 학술 서적을 찾아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영상만 찾아봐도, 제 거 영상 찾아봐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는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맡깁니다. 맡겨놓고 안 나오면은 돌팔이다 뭐다 막 이런 얘기 하고요. 그 다음에 몇몇 분들 막 그런 거 있죠. 제 거 댓글에도 어떤 병의 생리적인 과정, 그걸 병태생리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병리 생리라고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그 말꼬투리 잡아가지고 원 내용과 상관없이 막 비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된 좀 정보를 캐치해갖고 근본 원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장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해결하려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에 쓰레기 있다고 그거 치워놓기면, 이게 안 보이게 이불로만 덮어놓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에 안에서 썩는데,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는 나라에서 마약이나 이런 게 유통이 안 되게끔,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적당량 사용할 수 있게끔 컨트롤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관찰해 가면서 안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질병에 있어가지고 중독되지 않게끔, 내성이 생기지 않게끔, 내성이라는 게 꼭 약에 대한 내성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그 치료를 받아야만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강박적으로 하는 것 또한 내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안 생기게끔 하려고 그러면 내가 내 몸의 주체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번에 마약 사건 굉장히 무섭잖아요.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항상 남한테 맡기기만 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약들 중에서 혹시나 그런 의존성을 갖고 있는 약이 없는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자꾸 안 좋고 반복돼서 뭔가 안 좋아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였습니다. 명태한문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절대 마약은 하는 거 아닙니다.